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저는 마리 파브르입니다.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나고 자란 여행 칼럼니스트죠. 겨울이라는 계절은 제게 익숙합니다. 눈은 매년 보고 추위도 늘 견뎌왔으니까요. 하지만 겨울산은 다릅니다. 제가 알던 겨울산은 통제와 위험의 대상이었어요. 알프스 산맥의 겨울 트레일은 대부분 폐쇄됩니다. 눈사태 위험, 동상 위험, 조난 위험 때문이죠. 전문 등반가들만 특수 장비를 갖추고 오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산을 관광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만난 친구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에밀리, 겨울에 덕유산 꼭 가보세요.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멍하니 그 친구를 바라봤죠. 겨울에요? 겨울산을요? 친구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덕유산은 겨울이 가장 아름다운 산이에요. 한국에서 겨울 설경으로 제일 유명한 곳 중 하나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겨울산이 아름답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건 사진으로 보는 거지, 직접 가는 건 아니잖아요. 위험하지 않나요? 아니요. 사람들 엄청 많이 가요. 가족 단위로도 많이 가고요. 가족 단위로 겨울산을 간다고요?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스위스에서 겨울에 가족끼리 산을 간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친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곤돌라도 있고 길도 잘 되어 있어요. 눈꽃이 정말 장관이에요. 곤돌라로 오르는 겨울산이라니요. 그것도 국립공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미국의 국립공원들도 겨울이면 대부분 접근이 제한됩니다. 옐로스톤도, 요세미티도, 글레이셔도 마찬가지죠. 안전상의 이유로 많은 구역이 폐쇄되고 방문객은 극소수만 허용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겨울산을 관광지로 만들었다고요? 정말 안전한 거예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친구는 웃으며 말했죠. 에밀리, 한국 사람들은 겨울산 가는 거 좋아해요. 오히려 겨울이 더 인기 있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덕유산을 검색했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얀 눈으로 뒤덮인 능선, 얼음꽃처럼 피어난 나무들, 그리고 그 사이를 걷는 수많은 사람들. 놀라운 건 그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즐기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전문 등산복을 입은 사람도 있지만 평범한 겨울 옷을 입은 사람들도 많았죠. 이게 정말 겨울산이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겨울산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스위스에서 겨울산은 극복의 대상입니다. 정복해야 할 대상이거나 피해야 할 위험이죠. 하지만 이 사진 속 사람들은 산과 함께 있었어요. 싸우는 게 아니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무주행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이건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겨울산이 관광지가 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인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무주로 향하는 기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산이 가까워졌어요. 눈으로 덮인 산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 반, 의심 반이었어요. 정말 저 산을 사람들이 겨울에 오른다고요? 아이들과 노인들도요? 기차는 무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 캐리어를 끄는 가족들, 카메라를 든 사람들, 모두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덕유산 쪽으로요. 저는 그들을 따라 셔틀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안은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올해 눈이 많이 왔대요. 상고대 진짜 예쁘겠다. 아이들 처음 데려가는 건데 좋아할 거예요. 저는 그 대화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겨울산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기다려왔던 거예요. 버스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더 하얗게 변했어요. 나무들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도로 양옆으로는 높은 눈벽이 쌓여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라면 이미 도로가 폐쇄됐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버스가 안전하게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제설 작업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겨울산을 관리한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통제하거나 폐쇄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죠. 이건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어요. 버스는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숨을 멈췄어요. 거대한 곤돌라 탑승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끝없이 이어지는 케이블. 케이블은 산 위로, 구름 위로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메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궁금했습니다. 저 위에는 정말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오는 겨울산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곤돌라 탑승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알던 겨울산과 한국의 겨울산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겨울을 기다려서 이곳을 찾는지. 곤돌라 탑승장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줄을 서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모차를 끈 젊은 부부, 지팡이를 짚은 노인, 삼삼오오 모여 있는 대학생들,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도 보였죠. 이 사람들 모두 겨울산에 오르는 거야?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스위스였다면 이 중 절반은 입장조차 못했을 거예요. 안전상의 이유로 제한됐을 테니까요. 티켓을 끊고 대기 라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곤돌라가 계속해서 도착하고 출발했어요.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곤돌라 문이 열리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죠. 함께 탄 사람은 4명이었어요. 중년 부부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두 아이였습니다. 아이 중 한 명이 신나서 소리쳤어요. 엄마, 드디어 출발이다. 조심해. 유리에 기대지 마.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곤돌라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죠. 리조트 건물들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이 보였어요. 하얀 눈으로 덮인 거대한 산이.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어요. 능선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얀 눈과 검은 나무들이 만들어낸 풍경은 한 폭의 수묵화 같았죠.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향적봉이야. 덕유산에서 제일 높은 곳이지. 우와, 진짜 높다.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겨울산을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신나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의 겨울산 문화인가 봅니다. 곤돌라는 계속 올라갔어요. 고도가 높아질수록 풍경은 더 장관이 되었습니다. 구름이 발 아래로 내려갔어요. 우리는 이미 구름보다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곤돌라로 이렇게 높이 올라오다니요. 그것도 국립공원 안으로요. 스위스의 국립공원들은 자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인공시설을 최소화하고 접근을 제한하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국립공원 안에 곤돌라가 있고 그 곤돌라로 누구나 쉽게 산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건 자연을 파괴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자연과 사람을 분리하지 않는구나.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곤돌라 안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올해는 눈이 많이 와서 더 예쁠 거래요. 그러게요. 상고대도 잘 피었을 것 같아요. 다른 승객이 대답했어요. 상고대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곤돌라는 20분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설천봉 정상 근처에 도착했어요. 곧 도착합니다. 내리실 준비해주세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이 열리면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곤돌라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겨울 풍경이었어요. 하얀 눈이 모든 것을 덮고 있었습니다. 능선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끝없이 이어졌죠.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그리고 나무들은 온통 하얀 얼음꽃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게 상고대구나. 저는 중얼거렸어요. 나뭇가지 하나하나에 얼음 결정이 자라나 있었습니다. 마치 조각가가 정성스럽게 만든 예술작품 같았죠.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얼음꽃들이 반짝였어요. 햇빛을 받아 다이아몬드처럼 빛났습니다. 엄마, 나무에 눈꽃이 피었어. 아까 곤돌라에서 함께 탔던 아이가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웃으며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나갔어요. 발밑에는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들렸어요.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감탄하고 웃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두려워하거나 긴장한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안내판을 발견했습니다. 설천봉, 해발 1520m. 1520m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상당히 높은 고도예요. 알프스 산맥에서 이 정도 높이면 산소가 옅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이들도 노인들도 편안하게 걷고 있었어요. 곤돌라가 이 높이까지 올려주는구나.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만든 시스템이었어요. 누구나 겨울산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 체력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저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설천봉에서 이어지는 탐방로가 보였어요. 눈으로 덮인 길이었지만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길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안전 로프도 설치되어 있었고요. 걷는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모두 자기 속도로 걷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서로를 배려했어요. 좁은 길에서는 양보하고 미끄러운 곳에서는 조심하라고 알려주고 여기 조심하세요. 미끄러워요. 앞서 가던 남자가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오세요. 자연스러운 배려였어요. 강요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문화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알프스에서의 등산을 떠올렸어요. 거기서는 모두가 개인주의적이었습니다. 각자 알아서 조심하고 각자 책임지는 거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함께 조심하고 함께 즐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상고대가 핀 나무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신비로웠어요. 얼음 결정 하나하나가 완벽한 형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연이 만든 조각품이었죠. 어떻게 이런 게 만들어질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옆에서 가이드가 관광객들에게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상고대는 습도와 기온, 바람 조건이 딱 맞아야 형성됩니다. 덕유산은 그 조건이 자주 맞는 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상고대가 유명한 거구나. 관광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해했어요. 덕유산은 우연히 아름다운 게 아니었습니다. 자연 조건이 만들어낸 필연이었죠. 그리고 한국은 그 아름다움을 사람들과 나누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눈꽃 터널 같은 곳을 지나고 탁 트인 능선을 걸었어요. 매 순간이 새로운 감동이었습니다. 구름이 발 아래로 흐르는 모습, 햇빛에 반짝이는 눈, 끝없이 이어지는 하얀 능선. 이게 진짜 겨울산이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통제하고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즐길 수 있는 계절. 한국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산을 찾는 거죠. 저는 멈춰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갑고 맑은 공기가 몸속 깊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뭔가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요. 겨울산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천봉 정상 표지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해발 1520m. 숫자를 보며 다시 한번 놀랐어요. 스위스에서 이 높이는 결코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산소 농도가 낮아지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지점입니다. 전문 등반가들도 고산 증세를 조심하는 높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곤돌라를 타고 편안하게 여기까지 왔어요. 숨도 차지 않고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야?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360도 펼쳐진 설경이 눈앞에 있었어요. 사방이 온통 하얀 세상이었습니다. 북쪽으로는 능선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구불구불 뻗어나가는 모습이 마치 용이 누워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쪽으로는 구름 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구름이 계곡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 위로 몇 개의 봉우리만 머리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구름보다 높은 곳에 있구나. 저는 실감했어요. 발 아래 구름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마치 하늘 위를 걷는 기분이었죠. 동쪽으로는 향적봉이 보였어요. 덕유산의 최고봉입니다. 해발 1614m라고 했죠. 여기서 100m 정도 더 높은 곳이에요. 그곳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기까지 걸어갈 수 있구나. 저는 놀라웠습니다. 겨울인데도 길이 열려 있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니요. 서쪽으로는 무주 리조트가 작게 보였어요.
우리가 출발했던 곳이죠. 이렇게 높이 올라온 거예요. 저는 벤치에 앉아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눈에 반사되어 눈부셨어요. 선글라스를 쓰지 않았다면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을 겁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갑고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의 상고대가 흔들렸어요. 반짝이며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옆 벤치에 노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둘 다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죠. 여보, 여기 경치 좋지? 그러게요. 매년 와도 질리지 않아요. 올해는 상고대가 특히 예쁜 것 같아. 사진 많이 찍어야겠어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매년 온다고요? 70대 노부부가 매년 겨울마다 이 산에 오른다는 거예요. 스위스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겨울산이라니요. 하지만 여기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곤돌라가 있으니까요. 누구나 올 수 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둘러보고 싶었어요. 설천봉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탐방로는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눈이 쌓여 있어도 길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안전 로프가 설치된 곳도 있었고, 위험한 구간에는 경고 표지판도 있었죠. 여기까지 관리하는구나. 저는 감탄했어요. 한국은 겨울산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차이였어요. 스위스는 겨울산을 폐쇄해서 안전을 지킵니다. 한국은 관리해서 안전을 만드는 거예요. 어느 게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결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경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앞에서 젊은 여성이 셀카봉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상고대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해. 인스타에 올려야지. 그녀가 혼잣말을 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겨울산에서 인스타그램 사진을 찍다니요. 하지만 이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곳은 그런 곳이었으니까요. 위험한 도전의 장소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즐기는 공간. 저는 능선을 따라 조금 더 걸었습니다. 향적봉 방향으로요. 갈까 말까 고민했어요. 거기까지 가려면 1시간 정도 더 걸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았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눈을 밟으며 전진했습니다. 주변 풍경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요. 왼쪽으로는 계곡이 보였어요. 깊고 가파른 계곡이었습니다. 하지만 탐방로는 안전했어요. 충분히 넓었고 위험한 곳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완만한 능선이 이어졌죠. 그곳에도 눈이 쌓여 있었어요. 바람에 날린 눈이 물결 무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연이 만든 예술이었어요. 저는 멈춰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메라 렌즈로 보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더 아름다웠지만요. 이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스위스로 돌아가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겨울산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고요.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다고요. 앞에서 가족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초등학생 정도 되는 딸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신이 나서 뛰고 있었죠. 아빠, 저기 봐. 나무에 얼음이 달렸어. 그게 상고대야. 예쁘지? 응, 완전 예뻐. 아이는 상고대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만져도 돼요? 살짝만. 너무 세게 건드리면 부서져. 아이는 조심스럽게 상고대를 만졌어요. 그리고 깔깔 웃었습니다. 차가워. 진짜 얼음이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 아이는 평생 이 순간을 기억할 거예요. 겨울산에서 상고대를 만진 순간을요. 그리고 겨울산이 무섭지 않다는 걸 배울 겁니다. 아름답고 경이로운 곳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음도 가벼웠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겨울산에 왔는데 긴장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안전하다고 느꼈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고 모두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함께 걷고 함께 감탄하고 함께 즐기는 거죠. 저는 멀리 향적봉을 바라봤습니다. 정상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거기까지 가고 싶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정상을 밟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 이 경험 자체가 중요한 거죠. 저는 다시 설천봉으로 돌아왔어요. 곤돌라 승강장 근처의 전망대에 섰습니다. 거기서 마지막으로 풍경을 담았어요. 하얀 능선, 푸른 하늘, 반짝이는 상고대, 그리고 그 사이를 걷는 사람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게 한국의 겨울산이구나. 저는 중얼거렸어요. 통제가 아니라 관리, 배제가 아니라 포용, 두려움이 아니라 경험.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효과가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겨울산을 사랑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저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산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뀌고 있었어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곳. 극복해야 할 게 아니라 함께해야 할 자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갑고 맑은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해발 1520m, 설천봉에서의 이 순간을요. 저는 상고대로 뒤덮인 나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신비로웠어요. 나뭇가지 하나하나에 하얀 얼음 결정이 자라나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성스럽게 하나씩 붙여놓은 것처럼 완벽했죠. 어떻게 이런 게 만들어질까? 저는 궁금했어요. 스위스에서도 겨울산에 서리는 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다운 형태는 본 적이 없었어요. 옆에서 중년 남자가 카메라로 상고대를 찍고 있었습니다. 전문가용 카메라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남자가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상고대가 왜 이렇게 많이 피는 건가요? 다른 산에서는 본 적이 없어서요. 남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궁금했어요. 지금은 매년 여기 와서 사진 찍는데 덕유산은 상고대 촬영 명소거든요. 명소요? 네, 사진가들 사이에서 유명해요. 조건이 딱 맞으니까요. 조건이요? 남자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고대가 생기려면 3가지가 필요해요. 습도, 기온, 바람이요. 저는 귀 기울여 들었어요. 먼저 습도가 높아야 해요. 수증기가 많아야 하니까요. 덕유산은 계곡에서 올라오는 습한 공기가 많거든요. 아, 그래서 구름바다가 자주 생기는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아래 계곡을 가득 채운 구름이 생각났어요. 맞아요. 그 습한 공기가 위로 올라오죠. 그리고 여기는 해발 1500m 이상이에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습한 공기가 차가운 곳을 만나는구나. 정확해요. 그럼 수증기가 나뭇가지에 얼어붙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바람이 필요한 거군요. 네. 바람이 수증기를 계속 공급해줘야 해요. 그래야 얼음 결정이 계속 자라나거든요. 남자는 나뭇가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상고대가 자라났죠? 바람을 타고 온 수증기가 한쪽으로 계속 붙은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상고대는 일정한 방향으로 자라나 있었습니다. 바람의 흔적이었죠. 그런데 왜 덕유산은 이 조건이 자주 맞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대답했어요. 지형 때문이에요. 덕유산은 사방이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습한 공기가 계속 올라와요. 계곡에서 수증기가 공급되는구나. 맞아요. 게다가 이 높이는 구름대 근처예요. 습도가 항상 높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덕유산의 상고대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지형과 기후가 만들어낸 자연의 예술이었죠. 그래서 사진가들이 여기를 찾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상고대 확률이 높으니까요. 물론 매번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안 맞는 날도 있죠. 오늘은 운이 좋았네요. 정말 그래요. 오늘 상고대 최고예요. 남자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어요. 저도 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상고대를 자세히 찍고 싶었어요. 렌즈를 들이대니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얼음 결정 하나하나가 다 달랐어요. 어떤 건 길게 자라났고 어떤 건 뭉쳐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은 보석 같았죠. 자연이 이런 걸 만들다니. 저는 감탄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는 못 만들 겁니다. 자연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옆에서 젊은 커플이 상고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피었지? 습도랑 온도가 맞아서 그런데 덕유산이 그런 산이래.
와, 그럼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거야? 아니, 다른 산에도 있긴 한데 여기가 제일 유명하대.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상고대의 특별함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겨울에 이 산을 찾는 거죠. 저는 다른 나무로 걸어갔어요. 각 나무마다 상고대 모양이 달랐습니다. 어떤 나무는 온통 하얗게 뒤덮여 있었고, 어떤 나무는 부분적으로만 상고대가 피어 있었어요.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죠. 한 나무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나무는 상고대가 특히 많이 피어 있었어요. 가지가 완전히 얼음으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마치 크리스털 조각 같았죠. 이건 작품이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자연이 만든 예술 작품. 그것도 일시적인 작품이에요. 날씨가 바뀌면 녹아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바람이 불었어요. 상고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죠. 얼음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였어요. 햇빛이 상고대를 비췄습니다. 반사되는 빛이 무지개처럼 흩어졌어요. 프리즘 효과였죠. 아름다워.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이런 광경은 처음 봤습니다. 스위스에서 수십 년을 살았지만요. 여기서 처음 보고 있었어요. 뒤에서 노부부가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올해 상고대가 정말 잘 피었네. 작년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날씨가 딱 맞았나 봐. 다음 주면 또 달라질 텐데. 할머니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이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요. 기온이 오르면 녹을 거예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 부서질 거고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됐어요. 저는 한참 동안 서서 상고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사진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걸 알았거든요. 이 차가운 공기, 맑은 햇빛, 바람 소리,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만드는 경험이었으니까요. 앞에서 가이드가 관광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덕유산 상고대는 보통 12월부터 2월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날씨 조건이 맞아야 하죠. 그럼 오늘 정말 운이 좋은 거네요? 관광객이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완벽한 날이에요. 습도도 좋고, 바람도 적당하고, 날씨도 맑잖아요.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처음 덕유산에 왔는데 이렇게 완벽한 상고대를 보다니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여러 나무들을 관찰했습니다. 각 나무마다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바람을 더 많이 맞은 나무, 그늘에 있어서 상고대가 더 오래 남은 나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나무. 모두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모두 아름다웠어요. 저는 작은 나무 한 그루 앞에 멈춰 섰습니다. 키가 제 허리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무였어요. 하지만 상고대는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작은 가지 하나하나에 얼음꽃이 달려 있었죠. 크기는 중요하지 않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조건만 맞으면 상고대는 핍니다. 자연은 공평했어요. 저는 무릎을 굽혀 작은 나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어요. 작은 것도 아름답다는 걸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일어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상고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사진 찍고, 감탄하고, 웃고 있었죠.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각자의 속도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덕유산이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자연이 만든 조건과 사람들이 만든 문화가 만나는 곳. 상고대라는 자연 현상과 그걸 즐길 수 있게 만든 시스템. 둘이 합쳐져서 이런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보고 싶은 게 많았어요. 상고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끝이 없는 것처럼요. 저는 눈꽃 터널로 들어섰습니다. 양쪽으로 상고대가 핀 나무들이 아치를 만들고 있었어요. 마치 결혼식장 입구 같았습니다. 하얀 얼음꽃으로 장식된 터널이었죠. 와, 여기 예쁘다. 앞에서 젊은 여성이 소리쳤어요. 친구들과 함께 온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사진 찍자. 응, 빨리빨리. 그들은 터널 한가운데 서서 포즈를 취했어요.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으로 비켜서서 기다렸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한 명이 저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천천히 찍으세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진을 다 찍은 그들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죠. 저도 터널 안으로 들어갔어요.
고개를 들어 위를 봤습니다. 상고대로 뒤덮인 가지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 틈새로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얼음 결정을 통과하며 반짝였죠. 마법 같아. 저는 중얼거렸어요. 동화 속 세상 같았습니다. 천천히 터널을 걸었어요. 발밑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꽤 많이 쌓여 있었죠. 그런데 미끄럽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밟아서 다져진 눈이었습니다. 오히려 안정적이었죠. 뒤에서 가족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부모님과 두 아이였습니다. 6살쯤 된 남자아이가 신나서 뛰려고 했죠. 민준아, 뛰지 마. 미끄러워. 아버지가 아이 손을 잡았어요. 네. 아이는 순순히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행복해 보였어요. 아빠, 여기 정말 예쁘다. 그치, 예쁘지? 응, 눈꽃 터널이야. 아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 아이에게 겨울 사는 즐거운 곳이겠죠. 무서운 곳이 아니라요. 터널을 빠져나오니 넓은 설원이 나왔습니다. 평평한 능선이 이어져 있었어요. 눈으로 덮인 하얀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지어 걷고 있었어요. 질서 있게 한 줄로 걷고 있었습니다. 길이 좁은 구간이었거든요. 양쪽으로 벗어나면 위험할 수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앞사람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줄에 합류했어요. 앞에는 중년 부부가 걷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젊은 남자가 혼자 걷고 있었죠. 우리는 같은 속도로 걸었어요. 말없이, 하지만 함께요. 앞에 남자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여기 조금 미끄러워요. 조심하세요. 뒤따라오는 아내에게 말하고 뒤를 돌아봤어요. 저를 보고도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조심해서 그 구간을 지났습니다. 정말 미끄러웠어요. 얼음이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뒤따라오는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미끄러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어요. 이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서로 알려주고 서로 조심하는 거죠. 스위스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각자 알아서 조심해야 했습니다. 산에서 미끄러지는 건 본인 책임이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함께 조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길을 계속 걸었어요. 좁았던 구간을 지나니 다시 넓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져서 걸었죠. 어떤 사람은 빨리 걷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걸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질서가 있었습니다. 추월할 때는 양해를 구하고 길을 양보하고 옆에서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70대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등산 스틱을 짚고 계셨죠. 젊은 남자가 뒤에서 걸어오다가 멈춰 섰어요. 할머니, 먼저 가셔도 돼요. 아니야, 너 먼저 가거라. 나는 천천히 갈게. 괜찮아요. 저도 천천히 갈게요. 남자는 할머니 뒤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속도에 맞춰 걸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동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삶 문화구나. 배려가 있는 문화죠. 앞에서 아이가 넘어졌어요. 눈길에 미끄러진 것 같았습니다. 아야, 아이가 소리쳤어요. 옆에 있던 낯선 아저씨가 달려왔습니다. 괜찮니? 다친 데 없어?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옷에 눈 좀 털어줄게. 아저씨는 아이 옷에 눈을 털어줬습니다. 그때 아이 부모님이 달려왔어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다행히 안 다쳤네요. 조심해야 하는데. 애가 신나서 뛰었나 봐요. 어린이는 그럴 수 있죠. 천천히 가세요.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놀랐어요. 낯선 사람인데도 자연스럽게 도왔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이게 공동체 문화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산에서도 사람들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죠. 저는 계속 걸었어요.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길을 걸었습니다. 왼쪽으로는 계곡이 보였고 오른쪽으로는 또 다른 능선이 이어졌어요. 모두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얀 세상이었죠. 앞에서 한 무리가 쉬고 있었어요. 6명 정도 되는 등산 동호회 같았습니다. 그들은 간식을 나눠 먹고 있었죠. 김밥 하나 드실래요? 한 아주머니가 옆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했어요. 아, 괜찮습니다. 하나만 드세요.
많이 만들어 왔어요.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낯선 사람이 김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낯선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다니요. 스위스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무리가 저를 봤어요. 혹시 외국인이세요? 네, 스위스에서 왔어요. 제가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오, 한국말 잘하시네요. 덕유산 어때요? 정말 아름다워요. 처음 보는 풍경이에요. 겨울산 처음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르는 건 처음이에요. 그렇구나. 김밥 드실래요? 아주머니가 김밥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드세요. 산에서는 나눠 먹어야죠. 저는 감사히 받았어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먹는 김밥은 특별했어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즐기다 가세요. 그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고 다시 걸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낯선 사람들인데도 친절했습니다. 이게 한국 산의 분위기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경쟁이 아니라 나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앞에서 노부부가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셀카를 찍으려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둘이 다 안 나와. 팔이 짧아서 그래. 저는 다가갔어요. 제가 찍어드릴까요? 아, 괜찮으시겠어요? 네, 물론이죠. 저는 할아버지의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조금 뒤로 가시면 배경이 더 예쁠 거예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두 분이 뒤로 물러섰어요. 상고대가 핀 나무를 배경으로 섰습니다. 하나, 둘, 셋.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 장 찍어드렸습니다. 잘 나왔어요. 확인해 보세요. 어머, 정말 잘 나왔네요. 고맙습니다. 천천히 즐기다 가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저도 웃으며 걸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작은 친절이 주고받아지는 곳이었습니다. 산이지만 따뜻했어요. 차가운 겨울인데도요. 저는 능선 끝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멈춰 섰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보였어요. 그 길 위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걷고, 웃고, 사진 찍고, 서로 돕고 있었죠. 이게 한국의 겨울산이구나.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위험한 곳이 아니라 즐거운 곳. 혼자 견디는 곳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곳.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배려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저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왼쪽은 곤돌라 승강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오른쪽은 향적봉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죠. 안내판을 봤습니다. 향적봉, 해발 1614m, 도보 약 1시간. 덕유산의 최고봉이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갈까, 말까? 시간은 충분했어요. 체력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굳이 정상을 밟아야 할까요? 스위스에서라면 당연히 갔을 거예요. 산에 오르면 정상까지 가는 게 목표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걸 봤어요. 상고대도 보고 설경도 보고 사람들의 따뜻함도 느꼈습니다. 정상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그래도 향적봉이 궁금했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보는 풍경은 또 다를 테니까요. 저는 오른쪽 길로 걸었습니다. 천천히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길은 완만하게 올라갔습니다. 급경사는 아니었어요. 눈이 쌓여 있었지만 길은 잘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간 흔적이 있었거든요. 앞에서 한 무리가 걷고 있었어요. 등산복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지한 등산객들 같았죠. 하지만 그들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풍경을 즐기며 걸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걸었어요. 한 걸음씩 눈을 밟으며 올라갔습니다. 왼쪽으로 계곡이 보였어요. 깊고 험한 계곡이었습니다. 눈으로 덮여 있었지만 깊이가 느껴졌죠.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길이 안전했으니까요. 난간도 설치되어 있었고 길도 충분히 넓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능선이 이어졌어요.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향적봉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능선 위로 사람들이 점처럼 보였어요. 향적봉을 향해 걷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저기까지 가는구나. 저는 중얼거렸어요. 생각보다 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천천히 가면 되니까요. 10분쯤 걸었을까요? 뒤에서 젊은 남자가 빠르게 걸어왔어요. 실례합니다. 아, 네. 먼저 가세요. 저는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남자가 지나가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오세요. 그는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뛰지는 않았어요. 눈길에서는 위험하니까요. 저는 제 속도로 걸었습니다. 급할 필요가 없었어요. 풍경을 보며 공기를 마시며 이 순간을 느끼며 걸었습니다. 길 옆에 또 안내판이 있었어요. 향적봉 0.8km 반 정도 왔군요. 저는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바위에 앉아 물을 마셨어요. 차가운 공기 때문에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서 보는 풍경도 장관이었습니다. 설천봉이 뒤에 보였고 무주 리조트는 아득히 아래에 있었어요. 구름 바다는 여전히 계곡을 채우고 있었죠. 옆에서 중년 여성이 쉬고 있었어요.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힘드시죠? 제가 말을 걸었어요. 네, 좀 그래요. 나이가 드니까 예전 같지 않네요. 천천히 가시면 돼요. 그래야죠. 정상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여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제가 되물었어요. 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중요하죠. 정상 밟는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그렇긴 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상을 밟는다고 특별한 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과정, 이 경험이었죠. 저는 작년에 향적봉까지 갔어요. 올해는 여기까지만 갈 생각이에요. 왜요? 이미 충분히 아름다우니까요. 굳이 끝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여성은 다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어요. 그럼 저는 내려갈게요.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어요. 정상 집착이 없구나. 한국의 산 문화는 정말 다릅니다. 정상을 정복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과정을 즐기는 게 목표죠. 저도 일어났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향적봉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능선이 더 가팔라졌어요. 하지만 위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계단도 있었고 로프도 설치되어 있었죠. 천천히 올라갔어요. 숨이 조금 찼습니다. 고도가 높아서였죠. 하지만 견딜만 했어요. 멈춰 서서 숨을 고르고 다시 걸었습니다. 앞에서 가족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 힘들어. 조금만 더 가면 돼. 거의 다 왔어. 정말? 응, 저기 봐. 정상 표지석 보이지? 아버지가 앞을 가리켰습니다. 정말로 향적봉 표지석이 보였어요. 100m도 안 남은 것 같았습니다. 우와, 진짜네. 아들이 다시 힘을 냈어요. 빠르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정상을 향해 올라갔죠. 저도 마지막 힘을 냈습니다. 가빠른 숨을 몰아쉬며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향적봉 정상이었어요. 해발 1614m. 덕유산의 최고봉이었습니다. 정상 표지석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습니다.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도 줄에 섰습니다. 앞에 가족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아까 올라오던 그 가족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옆 사람이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어요. 가족이 활짝 웃으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사진을 다 찍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어요. 저는 표지석 앞에 섰습니다. 사진 찍어 드릴까요? 뒤에 있던 남자가 물었어요. 아, 괜찮습니다. 혼자 오셨잖아요. 제가 찍어 드릴게요.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카메라를 건넸어요. 남자가 몇 장 찍어줬습니다. 잘 나왔어요.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진을 확인했어요. 향적봉 표지석과 함께 찍힌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배경으로는 끝없는 설경이 펼쳐져 있었죠. 좋은 기념이 되겠네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표지석에서 물러났어요. 다음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정상 한쪽으로 걸어갔죠. 탁 트인 전망대가 있었어요. 거기 서서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360도 파노라마였어요. 북쪽으로는 백두대간이 이어졌습니다. 끝없는 산맥이었죠. 모두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남쪽으로는 계곡과 구름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동쪽으로는 태백산맥이 보였고요. 서쪽으로는 무주 리조트와 마을들이 작게 보였습니다. 이게 덕유산이구나. 저는 감탄했어요.
여기서 보는 풍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겨울을 한눈에 볼 수 있었죠.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정상이라서 바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장 높은 곳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차갑고 맑은 공기였죠. 해냈어. 저는 중얼거렸어요. 정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복한 기분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연과 하나 된 기분이었습니다. 산이 저를 받아준 것 같았죠. 저는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풍경을 보며 바람을 맞으며 이 순간을 느꼈습니다. 정상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것들, 느낀 것들, 만난 사람들. 그게 전부였죠. 저는 향적봉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올라올 때와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순환 코스였죠. 내려가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조심해야 했습니다. 눈길에서 미끄러지기 쉬우니까요. 앞에서 한 남자가 아이젠을 착용하고 있었어요. 등산화 밑에 부착하는 미끄럼 방지 장비였습니다. 아이젠 없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옆 사람에게 말하고 있었죠. 저도 착용해야겠네요. 그 사람도 배낭에서 아이젠을 꺼냈습니다. 저는 제 배낭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저도 아이젠을 가져왔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하기 전에 산 거였죠. 앉아서 착용하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아이젠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꽉 조여야 해. 안 그러면 빠져. 네, 할아버지.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돼. 알겠어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아이젠을 착용했어요. 처음이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옆에 있던 중년 남자가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처음 착용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하면 돼요. 남자가 제 아이젠을 확인해줬습니다. 조금 더 꽉 조여주고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내려가면서 헐거워지면 다시 조여야 해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내려가세요. 아이젠 있어도 조심해야 해요. 남자는 웃으며 먼저 내려갔습니다. 저도 일어섰어요. 아이젠을 착용하니 확실히 안정적이었습니다. 눈과 얼음을 잘 물었죠.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요. 앞에서 사람들이 줄지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천천히 움직였어요. 서두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 경사 심해요. 조심하세요. 앞사람이 뒤에게 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뒷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됐어요. 위험한 구간마다 앞사람이 뒷사람에게 알려줬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여기 얼음 많아요. 뒤따라오는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아, 조심할게요. 천천히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연스러운 배려였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두가 그렇게 했죠. 한국의 산 문화였어요. 좁은 구간에 도착했습니다. 한 번에 한 명씩만 지나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례대로 한 명씩 지나갔어요. 아무도 새치기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도 않았죠. 조용히 기다렸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좁은 구간을 지났어요. 안전하게 통과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다음 사람이 지나올 수 있도록 길을 비켰습니다. 지나가세요. 감사합니다. 그 사람도 조심스럽게 지나갔어요. 저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능선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는 길을 걸었죠. 왼쪽으로는 여전히 계곡이 보였어요. 오른쪽으로는 완만한 경사면이 이어졌습니다. 햇빛이 눈에 반사되어 눈부셨어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지만 여전히 밝았습니다. 앞에서 한 무리가 쉬고 있었어요. 5명 정도의 중년 남녀였습니다. 등산 동호회 같았죠.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요. 한 명이 말했어요. 그래요. 경치도 좋고. 그들은 바위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간식을 나눠 먹고 있었죠. 저도 잠시 쉬고 싶었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배낭에서 초콜릿을 꺼내 먹었어요. 에너지가 필요했으니까요. 혹시 물 좀 나눠드릴까요? 옆 동호회에서 한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아, 괜찮습니다. 가져왔어요. 그래요? 모자라면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낯선 사람인데도 신경 써주는 거였어요. 이게 한국 산의 분위기였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는 거죠. 혼자 온 사람도, 단체로 온 사람도,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처럼 움직였어요. 저는 초콜릿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스위스 산과의 차이가 뭘까요? 자연은 비슷해요. 눈도 있고, 산도 있고, 겨울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릅니다. 접근 방식이 달랐어요. 스위스는 개인주의적입니다. 각자 알아서 준비하고, 각자 책임집니다. 위험하면 폐쇄하고요. 하지만 한국은 공동체적이에요. 함께 준비하고, 함께 조심합니다. 위험하면 관리하고요. 어느 게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다른 거죠. 하지만 결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겨울산을 즐길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일어났어요. 계속 내려가야 했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에게 인사했어요. 먼저 내려갈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그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고 걸었어요. 길은 점점 완만해졌습니다. 경사가 줄어들었죠. 걷기가 한결 편해졌어요. 주변 풍경을 더 여유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설천봉이 보였어요. 아침에 곤돌라에서 내렸던 곳이죠. 거기서 여기까지 왔구나. 꽤 먼 거리를 걸었어요.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즐거웠으니까요. 앞에서 젊은 커플이 걷고 있었어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좋았어. 여자가 말했어요. 나도. 다음에 또 오자. 응, 꼭 다시 오자.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행복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특별했으니까요. 새로운 걸 배웠어요. 겨울산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 두려워할 게 아니라 경험해야 할 것이라는 것.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순간을 즐기고 싶었어요. 마지막까지요. 설천봉이 가까워졌습니다. 곤돌라 승강장이 보였어요. 거의 다 내려온 거죠. 하지만 아쉬웠어요. 벌써 끝나는 게요. 더 걷고 싶었습니다. 더 이 공기를 마시고 싶었어요. 하지만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려가야 할 시간이었죠. 저는 설천봉 전망대에 마지막으로 섰습니다. 한 번 더 풍경을 봤어요. 하얀 능선, 상고대, 푸른 하늘, 그리고 그 사이를 걷는 사람들. 고마워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산에게 감사했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보여줘서요. 사람들에게도 감사했어요. 배려와 친절을 보여줘서요. 그리고 한국에 감사했습니다. 겨울산을 이렇게 만들어줘서요. 누구나 즐길 수 있게요. 저는 곤돌라 승강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산하는 사람들이었죠. 저도 줄에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향적봉이 멀리 보였습니다. 제가 올라갔던 곳이에요. 다시 올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산에 꼭 다시 오겠다고요. 곤돌라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곤돌라가 출발했어요.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어요. 점점 멀어지는 덕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남아있을 거예요. 영원히요. 곤돌라는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덕유산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죠.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오후의 햇빛이 눈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아침과는 또 다른 풍경이었어요. 같은 산인데도 시간에 따라 달라 보였습니다. 함께 탄 사람은 3명이었어요. 모두 조용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죠. 한 여자가 친구에게 말했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 응, 나도. 사진 진짜 잘 나왔어. 다음 겨울에 또 오자. 꼭 그러자.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다음 겨울에 꼭 다시 오고 싶었습니다. 곤돌라가 중간 지점을 지났어요. 이제 반쯤 내려온 거죠. 아래로 리조트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명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아쉬웠습니다. 조금 더 산에 있고 싶었어요. 곤돌라가 승강장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조금 후들거렸어요. 꽤 많이 걸었으니까요.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죠. 리조트 광장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등산화를 벗고 배낭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도 벤치에 앉았어요. 배낭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끝났구나.
오늘 하루가 끝났어요. 하지만 뭔가 시작된 기분도 들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어요. 오늘 경험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여행 칼럼니스트로서요. 아니, 그보다는 한 사람으로서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늘 덕유산에 갔다. 한국의 겨울산이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겨울에 산을 오른다는 게 말이다. 스위스에서 겨울산은 위험한 곳이다. 전문가들만 가는 곳이고 일반인은 피해야 할 곳이다. 계속 썼습니다. 하지만 덕유산은 달랐다. 곤돌라로 쉽게 올라갈 수 있었다. 해발 1500m가 넘는 높이를 아이들도 노인들도 누구나 갈 수 있었다. 손을 멈추고 생각했어요. 뭐가 가장 인상적이었을까요? 상고대였을까요? 아름다운 설경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사람들이었다. 다시 타이핑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겨울산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즐겼다. 함께 걷고 서로 배려하고 위험을 알려주고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맞아요.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겨울산이 무서운 게 아니었다. 혼자라서 무서운 거였다. 하지만 여기서는 혼자가 아니었다. 낯선 사람들이지만 함께였다. 저는 타이핑을 멈췄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감동적이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계속 썼습니다. 한국은 겨울산을 관리한다. 폐쇄하지 않고 금지하지 않는다. 대신 안전하게 만든다. 곤돌라를 설치하고 길을 정비하고 위험 구간에 안전시설을 만든다. 이게 차이였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경험할 수 있다. 체력이 약한 사람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이들도 모두가 겨울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깨달았다. 겨울은 견디는 계절이 아니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계절이라는 것을. 타이핑 속도가 빨라졌어요. 스위스에서 겨울은 추위와 싸우는 시간이었다.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계절이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겨울을 기다린다. 겨울이 와야 덕유산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상고대가 떠올랐어요. 상고대는 겨울에만 피는 꽃이다. 습도와 기온과 바람이 딱 맞아야 만들어지는 자연의 예술이다. 일시적이고 더덥지만 그래서 더 아름답다. 제 경험을 더 썼습니다. 나는 향저봉까지 올라갔다. 해발 1614m. 하지만 정상을 밟는 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곳까지 가는 과정이 중요했다. 정말 그랬어요. 길에서 만난 사람들, 나눈 친절, 함께한 순간들. 그게 전부였다.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덕유산은 나에게 겨울에 가까워지는 법을 알려줬다.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하라고. 견디지 말고, 즐기라고. 손을 멈췄어요. 나는 다음 겨울에 다시 이곳에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겨울에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글을 다시 읽어봤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장했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해가 더 기울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저도 일어났어요. 배낭을 메고 셔틀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가 곧 올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덕유산을 다시 봤습니다. 산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하얗고 아름답게요. 고마워요. 저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어요. 산에게요. 이 경험을 준 모든 것에게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탑승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덕유산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남아 있었어요. 선명하게요.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모두 좋은 하루를 보낸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날이 될 거예요. 무주역에 도착했어요. 저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역사로 걸어 들어갔죠. 서울행 기차를 기다렸어요. 대합실에 앉아 다시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를요. 아침에 곤돌라를 탔던 순간, 설천봉에서 본 설경, 상고대의 아름다움, 사람들의 친절, 향적봉 정상의 바람, 함께 내려온 길, 모두 소중한 기억이었어요.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탑승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일부는 덕유산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차는 달렸어요. 저를 서울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계획하고 있었어요. 다음 여행을요. 한국의 다른 겨울산들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모두 겨울에 아름답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스위스로 돌아가면 사람들에게 말할 거예요. 겨울산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고요. 두려워할 게 아니라고요. 함께하면 즐길 수 있다고요. 어쩌면 스위스도 바뀔 수 있을까요? 겨울산을 폐쇄하는 대신 관리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경험할 수 있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뀌었어요. 확실히요. 겨울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견뎌야 할 계절이 아니었어요. 누릴 수 있는 계절이었습니다. 기차는 계속 달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오늘 하루가 떠올랐습니다. 하얀 눈, 푸른 하늘, 반짝이는 상고대, 그리고 웃는 사람들. 모두 함께 걷는 모습, 배려하고, 나누고, 즐기는 모습. 이게 한국의 겨울이구나.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게 덕유산이고,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밝았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기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저도 서울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부는 덕유산에 남아 있었습니다. 영원히요. 그리고 다음 겨울이 오면요. 저는 다시 갈 거예요. 덕유산으로요. 아니, 한국의 어떤 겨울산으로요. 왜냐하면 이제 알았으니까요. 겨울은 아름다운 계절이라는 것을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계절이라는 것을요. 두려워할 게 아니라 즐겨야 할 계절이라는 것을요. 덕유산이 그걸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내가 알던 겨울은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진짜 겨울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